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창업할 때 좀 주의할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분은 뭐 몫이다라고 하고 맛이다라고 하고 또 성실하면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수원에 동수원 세무서 있는 영통 쪽에 이렇게 우리 착한 코다리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와서 잘 배우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자기가 보아놓은 자리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자리를 보아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저는 기술 전수만 해드린다고, 오셔서 기술 배워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 너무 근심 걱정도 많고 자신감도 없다. 그러니 와서 잘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기술 전수료를 받고 뭐 기술을 배우고 가든 아니면 뭐 배우지 않고 가든 뭐 확정 짓고 가는데 오늘은 묘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살다 보면 뭐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가서 제가 보게 될 그리고 창업을 오픈하기까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리의 기준. 저는 동네가 살아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가 전부 다 벅적거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좌우측에 아니면 또 좌우측 한 몇 칸 정도에는 대박집이 하나는 꼭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좌우측에 한 100m 내에는 정말로 여기 바로 옆이 아니라면 이 동네에 좀 대박집이 그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강원도 양구에 살았는데 강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강보다는 개울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잡고 있는데 재밌게도 물고기가 잡히는 곳에서 맨날 잡히더라고요. 이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에서 잡힐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물고기가 잡히는 곳에서 잡히더라고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잡으려면 떡밥, 어항에 붙이는 떡밥을 이만큼을 풍덩 던져 넣어야지 거기에 고기가 모여들고 거기다 낚싯대를 들여야 고기가 잡히더라고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떡밥을 이만큼 던져 넣어야지 동네 물고기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하는 것, 쉽게 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좋겠고 잘 되는 곳 중에서도 좌우측에 좀 대박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바로 옆이 아니라면 그래도 좌우측으로 4, 50m 내에 100m 내에는 대박집이 있는 것은 이곳에 내가 장사를 잘하면 대박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도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변에 그래도 그쪽 집에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올 만한 거리에 있는 그런 대박집이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떡밥을 이만큼 던졌던 것처럼 광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SNS도 해야 되고요. 전단지도 뿌려야 되고 또 쿠폰도 많이 날아줘야 되고 할인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지는데 주변에 이렇게 대박집이 있으면 그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현수막이라든가 배너가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집을 볼 수 있을 곳에 그런 걸 설치하면 아주 손쉽게 돈 많이 안 들이고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손님을 저희 집 근처까지 오게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 안 들이고 가게 몫을 잘 정하는 법, 홍보하는 법. 첫 번째 주변에 대박집 근처를 골라라. 하여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좌우측, 바로 앞에 대박집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박집 바로 근처에 망한 가게, 권리금 없는 가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곳은 굉장히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리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창업할 때 그 안에 이제 가게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결정을 하고 얻게 됩니다. 얻게 되면 얻게 될 때 또 그런 게 있죠. 우리 음식과 좀 맞는 곳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그 매장 고를 때 어쨌든 두 번째 좀 생각할 거는 우리 음식에 맞게 인테리어가 된 곳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음식과 맞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제가 코다리 하면 한식이지 않습니까? 꼭 한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편마을점, 안양 동편마을점 원래 돈가스 뷔페집이었습니다. 그냥 깨끗해 보이죠? 너무 인테리어 럭셔리합니다. 여기 하신 분이 한 2억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바닥에 그냥 무조건 데코 타일 깔고 할 텐데 데코 타일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석고 보드더라고요. 이렇게 돌이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도 저는 하여튼 데코 그냥 좀 저렴한 거 좋아합니다. 효과는 똑같이 낼 수 있는. 예. 하여튼 그래서 인테리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얻어라입니다. 주방도 봤더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곳이라 인테리어를 주방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물샐 염려도 없고 구조도 우리 음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곳이면 1등이죠 1등.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음식의 종류와도 맞고 인테리어도 깨끗한 곳을 얻어라.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구할 때 첫 번째 입주 요건은 이렇게 대박집 옆에, 두 번째는 인테리어 하면 5천만 원 1억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 돈 회수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음식과 맞는 곳을 골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갈 곳은 그런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들. 주변에 이렇게 일본하고도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가능한 곳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점심 장사를 할 만한 주변에 직장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이 아니라면 이 주변에 여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오든 우리 그냥 사모님들이 오시든 두 부류가 모두 오시든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냐, 즉 평일에 점심 장사가 가능한 곳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직장인들이라든가 직장인이 아니라도 그 동네가 그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다. 저녁에 술 장사가 좀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밥을 먹을 만한 그런 곳인지, 저녁 장사, 평일에 저녁 장사가 가능한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그리고 또 주말에 장사가 가능한지.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있는데요. 주변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곳이든가, 그게 아니라면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종교 행사를 종교할 어떤 그런 곳이 많은 곳이 전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3본점에도 위에 8층 건물인데 5, 6, 7, 8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편 마을에도 주변에 교회, 성당, 절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저희 집의 최고 매출, 이 도심인데도 좀 변두리인데도 묘하게도 일요일이 항상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맨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묘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것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동편마을 여기가 잘 이해되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16차선 큰 도로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쓰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는 지금 흐르는 도로고 뒤편에는 동편마을이라는 신주거 주택단지가 있는데 상가가 있죠. 상가들이 정말로 7년, 8년 정도 된 곳인데 개발된 지가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문 닫은 곳도 많고 주인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지금도 임대 현수막 붙은 곳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사가 되는 곳이 몇 집 있습니다. 대박난 빵집도 있고요. 대박난 커피숍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동네에 다들 망한 것 같다고 하는데도 대박집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런 동네에서는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저도 네 번째는 저도 물음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세 가지 명확합니다. 평일에 점심과 저녁이 되는 곳, 그다음에 그 평일에 점심이 되는 곳, 저녁이 되는 곳, 세 번째는 주말까지도 잘 되는 그런 곳, 네 번째는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잘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동네. 이유를 정확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동네 옆에서 하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입지 조건을 또 따져볼 수가 있겠고 또 창업할 때 그 너무나 그 우선 요리로 가볼까요? 요리 자리를 댔으니까 이제 요리 그 좀 좀 여러 가지 메뉴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걸 하는데 이거 하는데 부족한 이것도 같이 하면서 점점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가보면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코다리는 코다리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전문집이 아닌데 그 집 가서 맛있는 확률은 거의 모험에 가깝더라고요. 거의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설렁탕 먹을 때 설렁탕 전문점에 가야 맛있더라고요. 그 집 그것만 끓여내니까 재료도 신선하고 맛있을 수밖에요. 한꺼번에 많이 끓이겠죠. 맛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 하여튼 좀 음식으로선 첫 번째 조건이 좀 단일 품목이라든가 좀 메뉴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근데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 관리도 안 되고 원가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단일 또는 단 두 개 정도로 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일의 맛을 잘하는 곳에서 맛을 좀 전수받든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사를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고민이 이 두 가지가 남거든요. 그 매출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출에 대한 부분하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오픈 딱 준비 장사하겠다 마음 먹으면서 장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란 연구를 끊임없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고민하고 연구하지 마십시오. 벤치마킹 하십시오. 잘 되는 집 한번 뭘 잘하는지 가만히 보시고요. 특히나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메뉴를 잘하는 집들 몇 군데를 타겟팅해서 그 집을 좀 잘 유심히 보시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들 중에 몇 가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그게 맛이든 가격이든 서비스든 뭐 어떤 뭐 그 반찬에 대한 종류든 뭐든 좀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맞는 곳에 가서 잘 장사를 또 이벤트도 그렇고요. 한번 배워보는 게 잘 유심히 보고 따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장사, 매출, 매출에 대한 것들도 어떤 가격대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집 가면 막걸리를 공짜로 주는 집이 있습니다. 오픈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또 그런 집도 있죠. 전주에 한번 갔더니 거긴 대부분 막걸리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식당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부터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 다른 집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고민해 그것을 좀 따라해 보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저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잘 모르겠어요. 특히 초기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한 5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영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를 떠나가더라도 배신하고 떠나든 어떤 일에서 떠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맞는 모양을 정해야 될 것. 난 네모를 원해. 나는
용모는 단정했으면 좋겠어. 말을 또박또박 했으면 좋겠어. 또 체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그 기준들을 정하는 거. 난 네모를 좋다고 생각하면 네모에 맞는 사람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게 뽑아도 난 네모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인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의 부족이죠, 뭐. 그래도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기준에 맞는 분을 뽑으시고 초기에 잘 안 뽑히신다면 좋은 분이 잘 내가 원하는 분이 안 온다면 남들보다 급여를 초기에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좀 더 주면서라도 정말로 요거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식당을 굉장히 잘하시는 누님이 계신데 동네 누님이 대박집입니다. 한정식 대박집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뽑을 때 남들만큼 주면 남들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 뽑는다. 그분보다 특히나 요리 정말 매니저 뭐 이렇게 참모 이런 분들 뽑을 때는 남들보다 50만 원 더 확 줘라. 그러면 50만 원 그 1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도 20년 이상 장사를 하시고 대박집을 만든 비결은 저거구나. 쓸 때는 화끈하게 투자하시는구나. 특히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하는 그런 답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분에게 맞았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다 몸으로 부딪히고 다 실행해서 얻으려고 하면 너무나 시행착오의 폭이 커집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변에 잘 하시는 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들을 잘 정리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창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돈도 문제이고 잘 될까 고민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창업 시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뵙게 될 동선 쪽에 우리 사장님 오늘 잘 뵙고 잘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창업 시 꼭 생각해야 될 것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